안녕하세요, 독일카시입니다. 오랜만에 홍천 정원을 찾아왔습니다. 영상을 찍은 날짜는 2023년 7월 16일 일요일입니다. 사실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안 와가지고 한번 홍천을 방문해 보았습니다. 지금도 비가 올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비 오기 전에 이 장맛비를 맞고 튼튼하게 자란 식물들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보여드릴 식물은 바로 수국이에요. 올해는 유독 꽃이 많이 안 핀 것 같아요. 항상 이렇게 꽃이 많이 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깻잎 수국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군데군데 이렇게 꽃이 몇 개씩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깻잎이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조금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께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애들, 그러니까 쫙까지가 다 수국인데요. 모두 당년지 수국이에요. 추운 데서도 꽃을 피우는 그런 수국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쪽 왼편으로는 꽃이 많이 없고 이쪽 오른편에는 그래도 꽃을 조금 핀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조금 이유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아쉽지만 올해 수국은 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제1 수국존이었고요. 여기가 이제 제2 수국존이죠. 화단이에요. 집 바로 앞에 있는 화단인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꽃이 많이 피어 있었어요.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 져가고 있지만 여기도 얘는 좀 많이 안 피고 이쪽 위주로 꽃이 좀 핀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조금 아쉽지만 내년을 한번 기약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가 이제 제3 수국존이죠. 여기도 꽃이 안 피는 수국들을 제가 분양을 받아다가 심어 놨는데 올해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깻잎 수국이에요. 전년도에 나왔던 가지들은 다 죽어 있고 모두 신년지에서 나온 그런 새순들인데도 꽃을 피우질 않았어요.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와중에도 이렇게 꽃을 피우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. 품종 이름은 저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겹꽃을 피고 안에 그 참꽃도 예쁘게 피는 이런 흰색 수국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미 지고 있지만 상당히 예뻤을 것 같아요. 2주 전쯤에 심어놨던 아나벨 수국들입니다. 화분에 있었던 애들을 옮겨 심기도 하고 저쪽 앞마당에 있던 아나벨 수국을 옮겨 심은 애도 있는데요. 이렇게 꽃은 다 졌습니다. 그래도 이제 장마 동안 비가 많이 와서 뿌리들은 많이 활착을 한 것 같아요.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포기가 커질 것 같은데 올해는 가지치기를 따로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. 내년 봄쯤에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서 월동한 후에 한 반절 정도 가지치기를 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키워볼 계획입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수국 다이아만트 러지예요. 얘도 사실 1, 2년 차까지는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꼈었던 그런 목수국인데요. 한 5년 차 되니까 엄청 멋있어졌죠. 지금이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. 꽃이 한 5, 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영상으로 몇 번 보여드렸지만 가지치기를 작년에 처음 해줬어요. 가지 하나짜리 삼목묘를 한 5년 전에 이렇게 홍천에 심어놓고 4년간 그대로 키웠어요. 외목대로 고집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간형으로 자라는 대로 그냥 놔두다가 작년 가을에 이제 밑에 좀 얇은 가지들은 가는 가지들은 좀 다 쳐내고 이렇게 위에만 풍성하게 남겨뒀는데요. 꽃을 엄청 예쁘게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. 특히 홍천같이 이런 추운 데서 목수국을 키우면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. 바로 빨갛게 물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지금쯤이면 이제 다른 곳들 좀 남부지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목수국 꽃도 굉장히 예쁘게 폈을 텐데 여기는 이제 막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. 이렇게 꽃이 피고 나서 한 9월, 10월까지 이 꽃잎이 시들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꽃잎이 단풍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다이아만트 러지는 품종 특성상 원래 빨간 꽃을 잘 보여주는 품종이기도 하지만 이곳의 그 특성상 가을까지 꽃이 잘 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갛고 싱싱한 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예쁘죠? 정원 반대편에는 다른 품종의 목수국도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제가 2개를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.
목수국 중에서 꽃이 가장 크기로 유명한 헤라클레스 목수국입니다.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가지 하나만 남겨놓고 아래쪽에서 나온 가지들은 다 쳐낸 그런 수국이고요. 옆에는 조금 다간형으로 키워보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남겨놓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가지들도 자르지 않고 키우고 있는 상태예요. 꽃이 굉장히 크고 예쁩니다. 제가 봤던 목수국 중에 진짜 이렇게 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애기 머리 이상급으로 크기가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애가 좀 줄기도 빳빳해서 그런지 조금 가는 가지들은 조금 젖이기도 하지만 웬만한 이런 큰 꽃을 달고 있어도 이렇게 가지가 잘 쓰러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외목대로 키워도 예쁘고 다간형으로 키워도 예쁜 이런 목수국, 요즘에 이렇게 또 목수국에 제가 좀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추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목수국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옆에 보시면 떡갈립 수국도 제가 봄에 심어놨어요. 근데 두 개가 덩치 차이가 꽤 많이 나죠. 둘 다 조그만 걸 심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떡갈립 수국 중에서도 겹꽃을 피우는 품종인데 이제 조금 적응을 해서 막 새순을 올리는 것 같아요. 요런 것들이 좀 빨리 커서 적응도 하고 해야 덩치가 커질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은 됩니다. 옆에 있는 애는 반대로 홑꽃을 피우는 떡갈립 수국이에요. 이렇게 잎이 떡갈나무 잎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. 얘는 이제 꽃도 그렇지만 이파리에도 붉은 단풍이 듭니다. 얘는 굉장히 잘 큰 것 같아요. 한 1, 2년 더 키우면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. 근데 떡갈립 수국은 다른 목수국들에 비해서 조금은 성장이 느리다고 하니까요. 너무 막 이렇게 안 자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느긋이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3주 전쯤에 옮겨 심기를 한 데이비드 오스틴 영국 장미입니다. 두 품종을 제가 심어놨어요. 하나는 제임스 골웨이라는 품종, 그리고 또 옆에는 더 제너러스 가드너, 이렇게 덩굴 장미를 심어놨는데요. 장마 초반에 심었는데 여러분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. 이렇게 더울 때 장미를 옮겨 심었는데 문제가 정말 없을까요 하셨는데 진짜 비 잘 맞고 새순도 엄청 많이 내주고 있어요. 그 당시에 가지치기도 정말 많이 해줬잖아요. 이렇게 자르는 가지 옆에서 새순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잎에 조금 병증 같은 것들도 보이기도 해요. 약을 뿌려주긴 했는데 장마 때 너무 습해서 이런 병증은 조금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장마가 끝나면 한 번 더 약을 쳐주고 이제 슬슬 겨울 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장미는 이제 썸머 스노우죠. 요것도 같은 시기에 정말 많은 가지를 다 쳐준 상태예요. 그러니까 강전정을 많이 해준 상태인데 얘도 이렇게 새 가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2차 개화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요. 제 바람으로는 올해는 꽃을 피우지 않고 차라리 좀 가지를 많이 내준 다음에 내년에 한 방에 좀 피워줬으면 좋겠어요. 이 썸머 스노우가 너무 우거지는 바람에 옆에 심어놨던 초미니 장미 큐티파이가 좀 빛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전지를 해줘가지고 점점 동그랗게 키워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 또 도장지가 나와 있어요. 이따 이것도 좀 잘라주고 이렇게 옆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줄기들을 잘 키워서 좀 덤불형으로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비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있죠. 백초향입니다. 방아잎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호박벌도 이렇게 와서 꿀을 먹고 있습니다.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애들이 좀 쓰러진 애들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거나 이제 뭐 전 할 때 부추전 같은데 이런 거 좀 넣어서 해도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. 물론 향에 호불호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 백초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 정도 심어 놓으시면 매년 죽지 않고 땅에서 봄에 새로운 순을 올려내면서 이런 여름이 좀 지나가면서 예쁜 꽃을 보여주는데요. 나비들 굉장히 많죠. 이렇게 이름은 모르지만 예쁜 나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요것도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, 또 재밌는 점은 제가 2년 전쯤에 이 백초향 무늬종이라고 해서 이거를 한번 구입해서 옆에다 놓고 한번 키워보고 있는데요. 잎에 정말 무늬가 들어있죠. 그런데 이 무늬가 뭐 예쁜 게 아니라 약간 병증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굳이 이 백초향의 무늬종은 안 키웠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하고 있습니다.
안개나무 삼총사는 언제 봐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모르고 조금 간격을 너무 조금 두고 심은 것 같아요. 지금 키가 너무 커져서 원래는 이 앵글에서 찍었을 때 뒤에 수국 정원이 다 보여야 되는데 좀 가려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파리가 좀 떨어지고 나서 이제 가을이 좀 지나고 겨울 사이에 위치를 조금 옮겨서 울타리용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추운 데서도 월동을 잘 하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 가지가 월동을 못 이기고 윗부분이 죽어서 조금 잘라준 상태예요. 그런데 뭐 다른 가지들이 있어서 풍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이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외목대로 키워도 정말 예쁘지만 정말 추운 곳, 이곳 홍천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다가도 한 번씩 겨울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너무 외목대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간형으로 조금 키워 놓으시면 혹시라도 가지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쪽을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간형으로 키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2년 전에 심어놓은 물살이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. 조금 수영을 다듬어 가면서 키웠으면 좋았을 거를 약간 방치하다시피 키우니까 조금 키가 많이 웃자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매년 이제 꽃 잘 피워주고 잘 번져서 너무 예쁜 물살입니다. 색깔이 두 종류가 있어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래는 핑크색 꽃을 피운다고 했는데 꽃을 피워보니까 약간 연두빛 꽃을 피우는 것 같고요. 원래 옆에 있던 흰색 꽃을 피우는 애는 자리가 좁아져서 옆으로 옮겨놨어요. 여기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럼 핑크색 품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잎 끝에 약간 핑크색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요게 핑크색이고 아까 저게 흰색 품종인가 봅니다. 어쨌든 이렇게 물살이도 정말 잘 커지니까요. 하나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옆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틀란티스가 있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약간 정수리가 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시 들어찬 것 같아요. 이렇게 중간중간 보시면 이런 변종이 있어요. 무늬가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개체들도 나오는데요.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따주진 않고 있어요. 따주진 않고 있는데 혹시 이게 가만 놔두면 좀 많이 번성을 해서 이 무늬종의 그런 매력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보이면 이렇게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반대로 이렇게 무늬가 없는 하얀색 고스트도 나오기도 합니다.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하얀 색깔 꽃도 피워주기도 하는데요. 이제 피워주기 시작했으니까 가을쯤 되면 이렇게 노란 꽃이 엄청나게 많이 필 것 같습니다. 옆에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토종 흰 진달래예요. 작년 봄에 심어놨는데요.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뿌리를 막 내리지 못하고 좀 고전을 하는 것 같았어요. 새 잎도 많이 안 보여줬었는데 겨울 지나고 올해 봄이 됐는데도 그렇다 할 성장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이렇게 늦봄이 돼서부터 새순들을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. 이제야 땅에 조금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가을쯤에는 솔잎을 좀 따가지고 이 흙 표면에다가 좀 얹어서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에요. 자,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비비추입니다. 이제 꽃이 하나둘씩 피기 시작했어요. 꽃대가 정말 많이 보이죠.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정말 흐드러지게 핀 이 비비추의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아쉬운 점은 화기가 많이 짧다는 점이에요. 아마도 제가 일주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예쁜 모습은 눈에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모습 한번 담아보도록 합니다. 이 초미니 비비추 같은 경우에는 벌써 꽃이 다 지고 이렇게 씨방이 맺혀 있어요. 작년에 이 씨를 제가 수확을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따로 이렇게 파종은 하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잊어버리지 않고 이 씨앗이 익으면 파종을 해서 한번 새로운 애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레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얘도 장마 지나면 약을 한번 쳐서 조금 더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불의 옥잠이에요. 사실 불의 옥잠의 꽃은 매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이 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불의 옥잠이 외국에서는 약간 좀 골칫덩어리라고 해요. 너무 호수를 다 덮어서 햇빛을 막아서 그 호수 아래에 자라는 물고기라든지 뭐 식물들에게 빛을 차단해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이 불의 옥잠이 겨울을 못 넘기고 다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
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예쁜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데요. 홍천에서도 매년 이렇게 불애옥잠을 수반에다 키우고 있어요. 겨울이 되면 요째로 그냥 얼지 않는 베란다에 담가 놓기만 하면 죽지 않거든요. 그래서 또 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수반에 다시 얹어놓고 키우기도 하는데요. 굉장히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. 블루에로우도 지난번 왔을 때에 비해서 한 10cm 이상 키가 더 큰 것 같아요. 원래 도레미파 솔이었는데 지금 요거 파 네 번째 애가 제일 키가 커졌습니다. 목대도 굉장히 많이 두꺼워졌고 내년쯤에는 빵도 좀 두꺼워져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오랜만에 블루베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북부종 블루베리가 있고 남부종 블루베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홍천처럼 추운 곳에서도 노지 활동을 잘하는 품종이 있고 못하는 품종이 있어요. 얘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북부종으로 월동이 굉장히 강한 애들입니다. 심지어 이렇게 화분에서 키우는데도 매년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어줍니다. 그런데 분갈이 해준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서 올해까지만 이렇게 키우고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블루베리 상토로 심어준 다음에 묵은 가지도 좀 정리를 해주고 키를 싹 낮춰서 예쁘게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장마 중에 홍천을 방문해서 잘 자라고 있는 식물들 근황 전해드렸습니다. 아마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가을로 들어가면 또 다른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. 시간이 되면 또 조만간 와서 재미있는 모습, 예쁜 모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뿅.